10배 이상의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또 강하게 또 뛰어들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저랑 또 큐피디님 뿐만 아니라 다수의 2030들이 과연 어떠한 재테크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2030 분들은 특히나 더 주목을 해야 되겠고 2030이 아닌 연령대가 더 높으신 분들도 충분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행이나 트렌드 같은 경우는 2030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 수단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해서 이런 재테크 수단이 또 있구나, 또한 이런 부분들을 또 사업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30이 열광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 탑5. 자, 첫 번째는 바로 리셀테크입니다. 한정판 상품이나 명품가치, 희소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내가 한 차례 구매한 다음에 다시금 되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이 리셀에 주로 거래되는 상품이 뭐가 있냐면 명품 가방이라든지 특히 나이키 같은 운동화, 아니면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이 워낙 또 신발을 좋아해서 나이키 한정판 같은 경우 응모를 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오면은 항상 또 단톡방에다가 링크도 공유해주고 하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 MZ 세대, 즉 2030 세대들이 리셀테크에 굉장히 큰 열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MZ 세대들이 왜 이렇게 리셀테크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자금이 많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돈 몇만 원만 있어도 가능한 상품들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기가 많은 한정판에 내가 당첨이 돼서 사게 된다면 정말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나이키 에어포스 1 파라노이즈 레드라는 상품이 구입가가 21만 원인데 리셀가가 300만 원,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사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경제학적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은 시장인데 불구하고 공급이 타이트하다면, 즉 한정판인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다면 여기에 응모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응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사진 사람이 있을 거고 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죠. 근데 그 중에서는 분명히 나는 이거를 쓰고 싶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건데, 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당첨이 안 돼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첨이 돼서 산 사람들한테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셀 시장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 차례 구매한 다음에 되팔 때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당근 마켓을 많이 또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 판매자가 또 어떠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과연 이게 합법적인 건지 불법적인 건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 티켓의 경우 원가보다 비싸게 팔 경우에 경범죄 처벌에 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리셀 테크 같은 경우 저도 몇 차례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이런 운이 없어가지고 당첨이 잘 안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첨만 된다면 분명히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상품의 경우에 충분히 더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낮지만 소잡은 무위험 투자라는 장점을 가진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트테크입니다. 예술작품이랑 재테크를 합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예술작품을 구입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작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을 때 작품 저작권료와 그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작품을 어떻게 살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가 속한 그 갤러리에 연락을 해서 구매하는 방식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옥션
같은 그 경매 사이트에 가서 낙찰을 받는 방식입니다. 큰 경매 시장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옥션이랑 K옥션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미리 보기를 무료로 보고 직접 찾아가서 작품도 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내가 작품을 좀 골라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트테크가 또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우리 생활 공간, 집이라든지 뭐 사무실 같은 공간에 예술 작품을 두고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작품 저작권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부가적인 수입까지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흐름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또 재테크 수단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랑 주식 투자와 달리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을 판매할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구매 시에도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에 또 민감한 부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트테크에 굉장히 또 강하게 또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아트테크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술품의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눈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술 작품을 내가 이게 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가치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게 기술적인 또 가치의 측면이 있겠는가 라는 지식이 없으면 아트테크에서는 별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도 분류가 돼서 미술품 세금이 또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세금에 또 예민한 분들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앱테크입니다. 앱테크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예요. 즉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캐시슬라이드 같은 내가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서 적립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포인트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재테크 수단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루 일상 중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기기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테크 수단인 만큼 또 접근성도 쉽고 누구나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방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MZ 세대에게는 핫한 재테크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앱테크는요 직장인분들에게 또 특히나 인기가 많아요. 직장 일을 하면서 옆에 스마트폰 두고 계속 광고 보기 클릭을 하면서 계속 포인트를 누적해서 쌓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워낙에 또 접근성도 쉽고 또 간편하다 보니까 이쪽 측면에도 많은 분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악성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하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 정보들을 무단 도용하거나 쉽사리 쓰는 또 어플리케이션도 몇몇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쓰는 게 좀 안전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조각 투자인데요.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하나의 자산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갖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아무래도 자산 축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같이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을 통한 수익 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배당 수익이라든지 거래 차익을 올리는 이 조각 투자가 큰 인기를 또 끌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혼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큰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저작권, 명품 같은 이런 것들을 공동 구매한다라는 방식으로 조각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NFT 개념도 이 조각 투자에 굉장히 또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또 NFT 계속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플랫폼,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보가 허위나 가장되지 않았는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플랫폼인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을 열어주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꼭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뮤직테크인데요. 이것은 살짝 좀 생소할 수도 있겠죠. 뮤직하우라는 단어 또 들어보셨을 텐데 뮤직테크 즉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저작권 료를 받거나 판매하는 재테크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저작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거 말장난이냐, 거기 참여해서 받는 돈이 무슨 뭐 콩알만큼 뭐 1,000원 뭐 몇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 라는 부분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와중에 또 장점이 있죠. 조각 투자 형태로 초기 투자 금액이 또 낮다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 판단이 비교적 쉽다라는 거죠. 왜? 아무래도 음악이야말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좋아하는 수단이고, 특히나 또 아이돌 가수 팬들이 여우 시장에 좀 많이 뛰어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 투자하는 그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쉽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약간 또 돈을 번다라는 그런 이중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MZ세대가 또 이쪽에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 아무래도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 투자자 보호라든지 부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 법상 규제를 받아서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해드린 재테크 수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인 만큼 그 플랫폼이 과연 안전한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우리의 그 정보들을 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시 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또 열광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 수단들 아직 내가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았다 하시면 한 번쯤은 좀 참여해볼 만한 재테크 수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또 적고 리스크도 많이 적은 또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나 최근 또 위험자산 시장, 즉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변동성이 워낙 또 심하고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좀 돌려서 다른 또 투자 수단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좀 다양하게 돈을 버는 포트폴리오를 좀 장착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련해 봤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재테크 수단들도 좀 더 다양하게 재밌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 여러분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으면서 항상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